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스터입니다. 오늘 미국 시각으로 9월 15일 화요일 많은 관심을 모았던 애플의 키노트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엄청난 관심이 쏠렸던 아이템은요, 아이폰 12의 공개 여부였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번에 전염병의 영향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그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상 안 꼽는 찐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도 사실 있긴 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 애플이 야심차게 내놓은 프로덕트들도 사실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 몇 가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는 이야기를 해보고자 해요. 이번 발표에서 포문을 연 것은 애플워치였어요. 애플워치가 나온 지 6세대가 되었네요. 6세대 애플워치 뭐가 달라졌을까요? 사실 애플워치라는 것은 여태까지 그 시계가 할 수 있었던 영역을 확장시키고 기존 시계가 가지고 있었던 컨셉 자체를 이제는 시계조차도 똑똑해져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게 된 기념비적인 제품인 만큼 이 스마트워치가 얼마만큼 또 발전했을까에 대한 사람들의 귀추가 주목되었었는데요. 가장 큰 관심을 끄는 기능은 바로 이거였어요. 블러드 옥시즌 레벨. 애플워치를 15초만 차고 있으면은 그 센서랑 카메라를 통해서 혈액 내 산소 농도 퍼센테이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어요. 이 기능을 통해서 폐로 들이마신 산소가 인체 곳곳에 이제 세포로 스며드는 것까지 다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이 애플워치를 통해서 아웃도어 액티비티를 좀 공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왜냐면은 엘리베이션, 이제 고도가 높아지고 낮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모드를 또 제공을 하고요. 야외에서 이 디스플레이가 기존의 디스플레이보다 2배 반이 밝아졌다고 해요.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가끔 전자시계 차면 그렇잖아요. 안 보여가지고 이거 몇 시야 하고 보는데 안 보여가지고 좀 기분 나쁠 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서핑을 할 때 모드라든지 의료계 봉사자들을 위한 모드도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뭐 사진가들을 위한 모드, 이런 다양한 모드들이 추가가 됐다고요. 사실 되게 기대되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밴드, 이제 이름이 솔라루프라고 하거든요. 기존의 시계줄이 풀르고 잠그고 이런 방식이라면은 이번에 새롭게 나온 솔라루프는 일체형인데 이거를 팔찌처럼 늘려가지고 끼고 벗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즈가 다양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보니까 프린트해서 쓸 수 있는 그 사이즈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맞게 프린트를 해서 자신의 사이즈를 체크한 다음에 알맞은 사이즈를 주문하면 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와 함께 공개된, 사실 저는 이게 하이라이트라고 봐요. 피트니스 플러스. 왜냐면요, 피트니스 플러스를 통해서 월드 클래스 트레이너, 진짜 세계에서 진짜로 유명하고 잘 나가는 헬스 트레이너들이 여기서 수업을 해줘요. 계속해서 새로운 수업이 등장을 하고요. 사람들의 이런 기호와 취향에 맞게 다양한 운동을 또 제공을 해요. 요가, 로잉머신, 달리기, 그리고 심지어는 명상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세계적인 트레이너들의 트레이닝을 애플 기기를 통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는 구독 기반 컨텐츠 서비스를 이렇게 새롭게 런칭을 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서 애플워치를 통해서 같이 운동을 하는 거죠. 애플워치에서 계속해서 내 헐트레이트라든지 옥시즌 레벨 이런 거를 체크해 가면서 내가 얼마나 운동을 했고 운동량이라든지 운동 성과라든지 이런 거를 실시간으로 트레이닝을 하면서 또 트래킹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나의 건강과 운동 능력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애플 어카운트 안에 안전하게 또 보관이 된다고 하네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 컨버전스죠.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제대로 허물고 이거를 잘 활용한 그런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애플워치를 이번에 6세대 새로 나온 애플워치를 사면 3개월 공짜라고 해요. 매달 가격은 한 달에 9.99달러, 그리고 1년으로 하면 79.99달러 이렇게 구독 모델 서비스로 나왔는데요. 저는 당연히 해볼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지금 전염병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운동도 많이 못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물론 핑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핑계를 좀 상쇄시켜줄 그런 서비스가 나와서 개인적으로 저는 대단히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애플에는 클라우드 베이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많이 있어요. 온라인 소프트웨어 서비스들이 뭐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애플 TV 플러스, 애플 아케이드, 애플 뉴스 플러스,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 이 모든 거를 하나로 합쳐서 애플 원이라는 패키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해요. 인디비주얼 서비스가 있고 패밀리 서비스가 있어요. 이거는 사실 선택된 4가지 프로덕트만 제공이 되고요. 이 앞에서 말씀드린 6가지 모든 프로덕트를 한꺼번에 사용하시려면 29.95달러를 내시면은 이 모든 서비스를 한꺼번에 사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플이 제공하는 다양한 게임이라든지 애플 TV라든지 뭐 새롭게 나올 피트니스 플러스라든지 이런 걸
다 사용하실 분들이라면 당연히 애플 원 패키지로 사용을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나오면은 몇 달간 공짜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당연히 써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공개된 게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가 나온 지 벌써 10년이 됐다고 합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애플 아이패드 얼마나 바뀌었을까요? 기능적인 면에서 아이패드 프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성능이 워낙에 뛰어나게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얼마나 더 큰 성능적 향상을 보여줄지는 기대가 크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놀란 부분은 뭐냐면 A12 바이오닉 칩도 들어갔고 애플 펜슬도 사용할 수 있고 뉴럴 엔진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새로운 기능이 추가돼서 거의 아이패드 프로, 과거의 아이패드 프로 성능을 따라잡는 수준으로 나왔는데 이게 뭐 놀라울 일이냐? 시간이 흐르면 그럴 수 있지 않냐?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깡패예요. 329불에 나오고 학생들한테는 299불에 푼다고 합니다. 이건 작정하고 보급형 타블렛 시장을 먹겠다는 점유하겠다는 의지죠.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가 같이 공개가 됐어요. 디자인은 기존의 아이패드 8세대와는 다르게 각진 디자인을 착안을 했어요. 아이패드 프로에. 그리고 아이패드 에어에 가지고 있는 작고 컴팩트한 장점도 살렸고요. 그리고 심지어 A14 바이오닉 칩이 장착이 됐고 뉴럴 엔진도 당연히 들어갔고요. 그래서 머신러닝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할 때 최적의 성능을 낼 수 있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사실상 작은 버전의 아이패드 프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 꼽는 찐빵처럼 애플의 아이폰이 공개가 되지는 않았지만 사실 이 영상을 촬영하기 직전에 애플워치 6세대 구매를 바로 했어요. 그래서 애플 피트니스 플러스랑 함께 바로 써보려고요. 그래서 9월 말에 온다고 하니까 오게 되면 언박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해볼게요. 되게 기대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필수인 거 아시죠?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